세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상해에서 1842년 9월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주산에 있을 때 신부님께 제가 짧은 서한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서한을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실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예리곤 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향하여 출범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간 길목에 있는 어떤 외교인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예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실 함장은 아직도 자기는 조선으로 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일 조선으로 가는 항해 중에 역풍이 불어닥칠 경우에는 조선에 갈 항로를 바꾸어 마닐라로 향해 갈 것이라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예리곤호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섭리와 산동 주교님의 안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브르니에르 신부님이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에게로 파견하였던 범요한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요한이 돌아오지 않기에 브르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우리가 머물러 있던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예리곤호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돛을 올려 출범하려는데 범요한이 상해로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스트르 신부님은 즉시 계획을 바꾸어 저와 함께 위에서 언급한 황세응이라는 외교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출발하였습니다. 브루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9월 11일에 범요한과 천주교 신자들의 작은 배를 동반하고 영국 군함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의복을 바꿔 입고 상해에 계시는 주교님한테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모두 잃고 외교인 항세응 씨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달리 조선으로 향해 갈 길을 모색하며 출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도중에 성곽과 천연적 지형으로 방어된 도시도 점령하였는데 그 도시는 진강부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의 왼편에 있는 제국 운하 근처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된 섬이라는 금산이 있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이 강화 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의 외숙부 기엔씨, 대청 제국의 정권 대신 이리포씨, 달단군의 장군 티씨, 강남 총독 뉴킹씨,
구 황제가 강화 조약과 그 조건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칙서를 내렸습니다. 강화 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100만 원을 지불할 것. 둘째, 중국은 6개 항구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승인할 것. 셋째,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 세실함장은 남경에 상륙하기를 원하여 중국인의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였는데 그 배는 낡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 배가 여러 군데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더 견고한 배를 구하려고 디프레 씨와 저를 상해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상해 부근에 상륙하여 중국 관리의 도움으로 상당히 큰 배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배를 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번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튿날 군인들을 더 많이 파견하여 배를 끌어왔습니다. 이 배를 가져온 다음에 세실 함장은 자기 부관 디프레 씨와 프랑스 왕 필립의 사절, 지리학자와 저, 그리고 약 20명의 선원들을 대동하고 16일 동안 항해한 후 강화 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날 남경에 도착하여 조인식에 참석하고 4명의 중국인 고관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 이튿날은 남경탑과 교회를 관광하였는데 성 안의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국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위에 말한 진강부를 점령하는데 150명의 군인들을 잃었으며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 악취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한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편지하실 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히 계시기를 빕니다. 공경아울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의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추신. 파리에 계시는 장상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메스트르 신부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프랑스어 공부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또는 아주 포기해야 할지를 대표 신부님 리브와 신부님께 문의해 보라고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편지에 쓰신 대로 프랑스어 공부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야 하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공부의 계속을 허용치 않으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